요즘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은근히 겁이 나지는 않으십니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오지는 않으세요? 혹시 그래서 운동을 아예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운동하면 안 되나 보다. 괜히 움직였다가 더 망가지는 거 아닐까? 그런데 가만히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국내외 연구를 보면 60대 이후 하체 근력이 급격히 줄어들수록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고 관절 통증도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관절이 더 부담을 받습니다. 마치 기둥이 약해진 집이 지붕 무게를 더 힘들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운동은 좋은 거 아는데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통증이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걷는 거리도 줄어들고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듭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까지 위축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70세 김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전에는 동네 산책을 매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안쪽이 찌릿했습니다. 처음엔 참고 걸었지만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죠. 괜히 걷다가 더 망가지면 어쩌나. 그래서 산책을 끊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허벅지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고 잠도 깊이 못 잤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의외였습니다.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많이 빠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동안 무릎이 닳아서 아픈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보호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오히려 그 선택이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약해진 근육이 관절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니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노화로 연골이 조금씩 닳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 근육과 혈액순환입니다. 우리 무릎은 마치 경첩과 같습니다. 경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을 단단히 잡아주는 나사가 더 중요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바로 그 나사 역할을 합니다. 최근 5년 사이 발표된 여러 근감소 관련 연구에서는 60대 이후 매년 1% 이상 근육이 자연 감소한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커집니다. 마치 쇼크 업소버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충격을 그대로 관절이 받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혈액순환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주변으로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관절은 스스로 혈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마치 스펀지를 눌렀다 펴야 물이 스며들듯이 관절도 움직여야 촉촉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쉬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다리 펴기 운동입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의자에 앉습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쭉 펴세요. 무릎을 완전히 잠그지 말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는 지점까지만 올립니다. 5초 유지 후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번갈아 10회씩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깨웁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혈액순환도 함께 좋아집니다. 빠르게 차듯이 올리면 안 됩니다. 천천히 숨을 참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벽을 잡고 하는 가벼운 반 스쿼트입니다. 완전히 앉는 것이 아닙니다. 벽이나 식탁을 잡고 무릎을 30도 정도만 살짝 굽혔다가 다시 펴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하셔야 합니다. 10회씩 2세트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저강도 근력 운동을 주 3회 이상 8주 지속했을 때 무릎 통증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관절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입니다.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곧게 편 채 20cm 정도만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에 살짝 힘을 주세요. 5초 유지 후 내립니다. 양쪽 10회씩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통증이 10점 만점에 6 이상으로 올라가면 중단하세요.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면 그날은 쉬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무릎을 찜질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 수술을 받으셨거나 류마티스 질환이 있거나 심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약이나 심장질환약을 드시는 분들도 갑작스러운 무리한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에는 하루 5분만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통증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6주 후에는 다시 동네 한 바퀴를 걸으셨습니다. 무릎 통증뿐 아니라 잠도 깊어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반응합니다. 조금만 자극을 줘도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보일러를 다시 틀면 서서히 방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해보세요. 운동 전후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20초씩 늘려주면 근육 긴장이 줄어듭니다. 하루 20분 정도의 느린 걷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생성에도 좋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근육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단백질 섭취를 너무 줄이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육은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두부, 달걀, 생선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을 챙겨보세요. 지금 무릎이 불편하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은 쓰면 망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제대로 쓰면 지켜지는 관절입니다.